500억입니다. 500억. 여기 같이 보시죠. 추징금 영원 남욱 300억대 산 강남 땅 500억에 내놨다. 5년 전에 300억에 사서 500억에 내놨으면 팔리면 200억 이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을 누가 내놨느냐 이렇게 200억 버는 사람 누구야 싶은데 추징금 영원 남욱 변호사다라는 겁니다. 이번 대장동 항소폭 1심 추징금 영원이 사실상 확정이 된 상태죠, 남 변호사. 이 항소폭이 결정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럼 남 변호사 재산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알아봤더니 이미 현금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대체 이 땅 어떤 땅이냐? 저희 화면으로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바로 저곳입니다. 한눈에 봐도 차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역삼역에서 대략 한 10분 거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강남의 흔히 말하는 노른자 땅, 역세권의 유료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주변은 다 큰 건물들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땅만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차가 지금 꽉 들어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많이 이 유료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거고 한켠에는 건물을 지을까 하다가 좀 이렇게 이 쌓아놓은 건물 자재 같은 것도 지금 보이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땅 갖고 있으면 무조건 돈이 될 것 같은데 파는 이유 현금화 하려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팔 수 있어? 땅 내놓을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고 봤더니 이 땅이 처분금지 상태가 지금 풀린 상태입니다. 저희 MBN 취재에 따르면 같이 볼까요? 지금 현재 남욱 변호사가 대표였었던 이 주 NSJPM이라는 이 회사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처분금지 상태를 좀 풀어주세요라고 신청을 넣었고 여기에 대해서 올 1월에 선고가 나기 전에 공사가 땅을 묶어놔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라고 이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 팔 수 있게 됐다라는 건데 그럼 김광선 변호사님, 네. 이 땅 팔면 이 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남욱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아마 소유주는 주식회사 NSJPM의 소유주가 남욱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땅과 관련된 걸 사업을 해가지고 개발 이익을 엄청나게 이익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남욱이 받은 이익이 한 1,01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검찰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 추징 보전을 하려고 했는데 저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미 전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징과는 좀 관련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 재판에서 추징 결정이 나오면 저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이제 그런 건데 사실 지금 7,000매덕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장동 사건의 시간이 엄청 지났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그 대장동 얻는 수익을 가지고 땅을 산 거예요. 그럼 역삼동 자체에서 엄청난 지금 역삼동은 뭐 강남의 굉장히 노른자 땅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엄청나게 더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원에서 그런 것 같아요. 성남도계공에서는 그걸 가압류를 해놨는데 이게 그 대장동과 어떤 인과관계랄지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네. 또 추징 보전도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저 회사가 산 땅의 자금의 출처가 이제 대장동과 관련된 건지 그건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동과 관련된 거라면 이번에 항소포기로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게 그냥 대장동과 관련된 독자적인 걸로 해서 했다고 한다면 뭐 나중에 추징하려고 하는데 안 됐다고 한다면 또 그에 대한 또 남욱 씨가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이제 결과적으로 따지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번 항소포기와는 이제 돈의 추징에 있어서는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번 돈 가지고 뭐 부동산 쇼핑을 했든지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항소심에서 만약에 이게 뒤집어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저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 되는 건데 그것이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말씀처럼 사실상 지금 이 땅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 땅이 대장동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그 돈으로 이거를 샀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올스톱도 정지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땅 지금 팔아도 되는 거야. 팔면 현금화해서 이 현금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번 1심에서 사실 검찰은 대장동 핵심 5인방에 대해서 각각 다 추징금을 물렸었습니다. 구형을 했었죠. 그런데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같이 볼까요? 이렇게 나왔었죠.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남욱 변호사는 검찰은 1,010억 9,109만, 그러니까 한 1,011억 원 정도를 추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0. 전혀 인정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남욱 변호사는 1,011억 정도 이 사실상 추징이 없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사실 남욱 변호사보다 더 많이 추징금이 어떻게 보면 이 사라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김만배입니다. 김만배 씨. 검찰은 6,111억 960만 원을 구형을 했어요. 추징을 해야 된다라고 추징을 구형을 했는데 이게 428억 165만 원만 인정이 됐죠. 1심 선고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환수 불가능해진 차액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검찰 구형 추징액에서 실제 선고 추징액을 제외하면 5,680억 원 정도가 지금 추징을 할 수가 없어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5명에 대한 이 추징을 할 수 없어진 금액이 총 얼마냐를 봤을 때 검찰은 토탈 7,800억이 넘게끔 해야 되는데 1심에서 인정이 된 게 473억이죠. 그러다 보니까 7,300억이 날아갔다. 환수가 불가능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검찰이 어차피 추징 보전하고 2천억밖에 안 됐잖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추징 자체가 7,800억이 아니지 않았느냐라는 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저는 뭐 7천억 몰수 추징 문제에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소송이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갖고 항소심에서 이게 물론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에서 아니 그게 확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관련들을 입증 제도를 하게 되면 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민사로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보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정성호 장관. 그런데 김준욱 대변인님. 민사는 사실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 게 통상적인 거긴 하거든요. 그럼 민사가 나오기 전에 다 이런 식으로 팔아버리면 이거 어떡하지? 현금화해서 딴 데로 다 이렇게 빼돌리면 어떡하지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가장 좋았던 것은 뭐 몰수 추징액이 그 법원으로부터 더 많이 확정이 되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1심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그 몰수 추징액이 검찰이 구형했던 추징액에 한참 못 미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김만배 씨만 놓고 봐도 6천억 원대의 구형 추징액을 428억 원으로 제한한 것은 아닐 것이다. 분명히 그 근거가 있어요. 만약에 검찰이 정말로 이 6,800억 원이라는 추징액을 구형했다고 했을 때 네. 그게 명확하게 범죄에서 비롯된 그런 추징액이 그 수익이다, 범죄 수익이다라는 것을 근거를 명확하게 대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이 인정하는 액수가 428억밖에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미 1심 선고에서 검찰의 주장은 깨진 것이다. 근데 저는 뭐 그 항소심에서 다시 또 다퉈볼 여지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추징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건 거짓말인 거잖아요. 사실상 민사로도 해결 가능하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그 1심에서 나온 선고량 네. 소위 8년의 징역보다는 더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추징액은 더 놀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지금 이 1심에서의 선고 결과가 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깨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것으로 모든 것은 확정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도 저희가 상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잠깐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1심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해도 형량은 모르겠지만 추징금 자체는 올릴 수도 있다라고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추징금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네.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는 거죠.
아니 무죄인데 어떻게 추징금 올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무죄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해야 하는 거고 네. 항소를 포기해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추징금 자체가 무죄와 관련된 추징금이기 때문에 심리를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심리 대상이 제외되는 거죠. 검찰에 항소를 했다고 하면 심리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마 정성호 장관은 이제 정치하고 아마 민사 실무랄지 그런 거 안 해보신 지 오래됐잖아요. 특히 이제 어떤 판례랄지 민사 실무도 계속 변하고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사소송 5억 1천만 원 제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1심 판결이 됐건 2심 판결이 나오고 나면 추징금이 얼마에 따라서 확대를 하려고 했어요. 손해배상액을. 근데 이거 무죄 나왔는데 어떻게 확대를 하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액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런 사건에 있어서 입증은 형사 판결밖에 없어요. 근데 형사 판결에서 추징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무죄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거기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버렸잖아요. 네. 죄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이 산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사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현재의 어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하는 소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은 1심에서 무죄가 난 거는 항소심에 가서 아예 다루지 자체를 않는다. 왜냐하면 검찰이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 무죄 나온 거에 대해서 추징금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어쨌거나 일단 현재 동결돼 있는 자산, 추징 보전이 돼 있는 건 2천억이 있긴 있는 거죠. 요거 아직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 남욱, 검찰 동결 자산 풀어달라. 안 되면 국가배상 소송 가능성. 이거 풀어주세요. 안 되면 우리 국가배상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항소를 포기한 직후에 나왔던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안 주면 나라 상대로 이 소송까지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민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가압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합니다.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이 있고요. 민사는 가압류를 할 수가 있죠. 가압류가 뭐냐? 잠깐 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승소했을 때 받을 금액을 미리 빼돌리면 안 되니까 확보하는 절차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김광선 변호사님, 가압류 걸기 전에 다 처분해서 현금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이제 가압류를 한다는 것은 이걸 현금화한다랄지 재산을 빼돌릴 것 같으니까 네. 가압류랄지 이제 가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무죄가 일단 나왔잖아요. 그리고 손해배상액이 또 특정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압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민사소송인데 네. 가압류 할 수 있는 주체는 성남도시개발공사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5억 1천만 원 청구해놨잖아요. 네. 그러면 5억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가압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7천억이 넘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 더구나 1심에서 무죄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런 게 가압류가 받아들이지 않겠죠. 결과적으로 대장동 관련해서 얻은 수익은 대장동 일당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생기죠. 특히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추징 보전은 건 그대로 남아있을 있었을 네. 거예요. 근데 검찰이 항소 포기하니까 추징 보전 풀어달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법원서 풀어줄 수밖에 없고 검찰이 직권으로 또 풀어줄 수 있고 검찰이 직권하면 또 법원을 소송 제기하겠죠. 네. 이게 오히려 이제는 오히려 범죄자가 너 이거 안 풀어주면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대장동 일당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우스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동결 자산을 좀 풀어달라라고 하는데 안 풀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 풀어준다고 해서 풀어주고 그럼 가압류로 건다고 해도 가압류 자체가 큰 실효성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래저래 재산이 결국 대장동 일행 손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추징 무전을 해제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법무부의 고민이 상당히 좀 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